네, 시장의 관심과 에너지가 모이는 곳에 머닝 전략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시장을 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인사이트를 얻어보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장은 잘 가는데, 네, 잘 갈 때도 또 우려사항들을 좀 걱정을 해야 되고, 그게 투자자인데요. 이란에서 사실은 뭐 시위 이런 것들로 인해 사망자가 많이 늘고 그죠. 그런 긴장감이 대외적으로는 있고, 미국 내부로 보면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 이르면 뭐 9일 얘기가 나오더니만 지금은 14일 쪽으로 얘기가 좀 나오는데, 글쎄요, 어떤 판결이 나올지 뭐 시나리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그랬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파장은 어떤 걸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시나리오를 좀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좀 갈라서 네.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 아니겠느냐. 네. 이제까지 1심, 2심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공화당 분위기의 대법원 또 판사 구성을 본다고 하면은 뭔가 절충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뭐 약간의 단기성 악재에 불과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혹시라도 안 좋게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다른 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는 이런 정책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뭐 시장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왔고 미국도 최고치, 우리도 뭐 사상 최고치 계속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적으로 조정의 빌미는 줄 수가 있겠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뭐 미국이 완전하게 흔들리는 이런 모습으로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뭐 수사 내지는 이제 뭐 이 고발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트럼프가 제롬 파월 힘 빼려고 그죠. 뭐 내부 공사한 거 이런 거 갖고 문제를 삼았잖아요. 내용은 이번에도 보니까 비슷한 거인데, 사실 1월에 연준 의장 발표 지금 한다고 했어요. 이제 파월 힘 빼기로 보면 되는 걸까요,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힘 빼기라는 건지 빨리 내려가라고 하는 건지 예. 어쨌든 뭐 두 개 다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사실 좀 좋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뭔가 연준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이제까지 계속 데이터에 이제 근거한 이런 이제 정책들, 기준금리 결정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흔들려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연준만 바라보고서 시장은 쫓아가고 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거의 낙하산 분위기에 이제 트럼프 이제 연준 의장이 오게 될 텐데, 그 시기조차도 만약 5월이 아니고 더 앞당겨 줄 수도 있는 이런 지금 분위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장은 또 그런 안 좋은 면 플러스 그러면 그 금리를 갖다가 또 추가로 더 공격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 여지를 지금 여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면이 좀 있다. 다만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것 자체는 네. 저는 시장 참여자로서 별로 탐탁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펀더멘탈에서 경제 지표를 보면, 지난 주말에 이제 고용 지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용 지표가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시장은 충격은 없이 해석을 했고, 이번 주는 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뭐 1월에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없겠습니다만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PI가 항상 중요했던 예. 그런 지표고, 뭐 실업률도 또한 마찬가지지요. 근데 최근에 나온 이제 지표들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금리를 뭐 12월에도 미리 내렸기 때문에 지금 그 26년 상반기 중에 겨우 뭐 한 6월 정도 가가지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내릴까 말까 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보고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연준 의장의 뭔가 그 가변성, 그리고 조기에 만약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그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CPI, PPI 나오는 거는 지난 뭐 25년도에 우리가 시장을 많이 들쑥날쑥하게 했던 관세에서는 조금은 여유로워지는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CPI, PPI 뭐 전체 금융사들 그 실적 그 기간이 있는 이벤트 주간이기는 합니다만 큰 무리 없이 지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 좀 이 폭풍이 지나가고, 어찌 보면 12월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좀 편안합니다. 그죠? 안 내려서 이번에 내릴 거냐 아닐 거냐, 지표가 좋느냐, 파월이 뭐 이런 좀 복잡할 텐데 이미 좀 연말에 내려놓은 상황이고요.
그 AI와 관련된 거는 버블도 있었지만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들도 보면 뭐 메타 같은 경우도 AI 전력을 위해서 원전 계약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원전, 연료전지, 우리도 보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AI와 관련된 그 전력이나 에너지 쪽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는 뭐 인프라가 깔리는 가운데 네. 공장을 세우면 돌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뭔가 이제 전력 지금 그 수급이 지금 문제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점점 이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원전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글로벌 빅테크들도 지금 원전 없이는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정도로 수요가 상당히 급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SMR이 됐든 뭐 원전이 됐든 뭐 다른 ESS가 됐든 그런 전체적인 거를 좀 확보하는 그런 경쟁에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장에서 볼 때도 그런 쪽으로 시장이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시장에 원전 관련돼 가지고 뭐 아까 말씀하신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뭐 나갈 때는 현대건설이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 주식들이 좀 있는데 어떤 거는 좀 비싸고 어떤 거는 좀 상대적으로 싸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현대건설도 엄청 강하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요. 전력 쪽은 사실 오늘도 보니까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국내 이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전력기기 쪽은 좀 조정을 받고 접근해도 괜찮을 때인가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전력 인프라가 네. 작년 내내 상당히 강했었죠. 예.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상단으로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밀리면 샀다가 예. 다시 올라가면 파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뭐 관심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너무 초반에 그 25년에 많이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그런 맥을 좀 잡아주시니까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확실히 이제 기술주가 조금 쉬면서 다우 쪽에 뭐 에너지나 뭐 금융 이런 쪽으로 소위 이제 순환매가 좀 로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게 좀 반도체 중심에서 여타 섹터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간다고 하면 어디가 갈 수 있을까? 지금 또 국내에서 뭐 대형주 안에서만 수급이 가서요. 그러게요. 중소형주는 사실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고 중소형주 코스닥은 소외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코스닥 이쪽을 바라볼 때 저는 이제 기준을 딱 퀄리티 있는 수익 이익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느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매력적이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따라다니다가는 이게 쉽지 않은 이런 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연초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뭐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쇼미더머니 돈 버는 걸 보여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쪽으로 조금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 미국도 S&P가 상당히 고점에서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이 계속 높아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방어적으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스페이스X나 뭐 딴 데서 지금 IPO 들어오려고 하니까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올라갔던 걸 좀 쳐내고 좀 저평가나 방어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확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 반도체로 돌아가서 반도체는 조금 쉬는 국면인데 쉬어도 오늘 하이닉스가 2% 상승이에요. 쉬는 게 2% 상승이야. 코스닥은 1% 아니 그 삼성전자 1% 상승이고요. 네. 그 조정의 그 강도를 시장이 말해주고 있는 건데 반도체에 대한 것은 이제 이렇게 얕은 조정이 있을 때 비중을 좀 확대해도 되는지 반도체 전략 그리고 플러스 실적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업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지요. 네. 그러나 지금 그 컨센서스 이익 추정치가 26년에 대해서 올라오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20조 이상 이렇게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걸로 80 중반대 후반대 있다가 확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 26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40조 정도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분기에 지금 고정거래 가격을 70% 인상한다는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메모리 회사들, 특히 D램이나 HBM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갑의 반열로 지금 올라왔다. 이걸 얘기는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걸 70%를 다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컨센서스로 보고 있는
120 중반대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더 올라가야 된다. 그렇다고 볼 때는 조정 시마다 저점 매수가 맞다. 다만 주가가 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쉴 겁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이 나오려고 하면 2분기 초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중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조금 좋게 봐도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플러스 또 좀 눈여겨볼 섹터는 어떤 것들이? 저는 뭐 소부장 쪽에서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해가지고 선단 공정, 미세화 공정 이쪽으로 가는 HBM4나 아니면 뭐 1C 공정에 들어가는 이런 그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들, 특히 독보적인 회사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지 전공정, 후공정 모두 뭐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펙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캐펙스 시설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부에 선별적으로 좀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 점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까지 관심 섹터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머닝전략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아쉽네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이것저것 좀 더 아이디어를 좀 들을 텐데 또 다음 기회가 있고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4,640선입니다. 상당히 참 견조하죠. 네, 물론 이제 지난주에는 장중 변동성은 굉장히 컸었는데요. 오늘 또 주 초반 상승세로 가는 흐름들입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함께 올라갑니다. 예, 시장 공감대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